자, 오늘은 문학과 과학, 그리고 역사가 교차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 다들 잘 아시죠? 이 익숙하고도 아픈 서사를 오늘은 전혀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걸 넘어서 이 깊은 이야기를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이라는 철저하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틀로 한 겹 한 겹 해부해 볼 겁니다.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나비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인간 내면의 복잡성,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논리적으로만 보이는 이 수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가장 뜨겁고 비극적인 인류 역사의 한복판을 설명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흐름을 간단히 볼까요? 먼저 프랙탈과 카오스라는 렌즈를 장착하고 5.18 속 자기유사성의 반복, 그리고 인간의 혼돈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작가 특유의 서사 방식, 역사의 파장을 거쳐서 혼돈 속의 삶과 사랑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든든한 분석 틀이 되어줄 프랙탈과 카오스입니다. 먼저 프랙탈을 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어떤 구조의 작은 일부분이 전체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기 유사성, 그리고 무한한 복잡성이거든요. 나뭇가지가 뻗어가는 모양이나 눈송이의 결정체를 현미대형으로 확대해보면 끊임없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카오스 이론의 꽃, 나비 효과입니다. 초기 조건의 아주 미세하고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폭발하는 현상이죠.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텍사스에 거대한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는 비유처럼요. 인과관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카오스의 본질입니다. 이 두 개념을 같이 놓고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연에서 흔히 보는 고사리잎 같은 완벽한 프랙탈 구조, 그리고 일정한 궤도를 도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같은 길을 두 번 지나진 않는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의 다이어그램. 자, 이제 이 과학의 틀을 역사의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가져가 볼까요? 두 번째, 5.1과 자기유사성의 반복, 역사가 보여주는 프랙탈 구조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이 굳게 뿌리내리고 있는 시공간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이념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간의 운명이 극적으로 충돌하고 얽혔던 아주 거대하고 비극적인 시스템적 현상 그 자체로 접근해 보려는 겁니다. 자, 한국 현대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폭력 사태를 커다란 고사리잎 전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시선을 줌인해서 소설 속 동호나 정대 같은 개인들의 내면, 즉 미시적 관점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거대한 역사적 폭력의 트라우마가 개인의 마음속에서 똑같은 형태의 고통으로 산산조각 난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프랙탈인 셈이죠. 사회 전체를 덮친 폭력 시스템이 개인의 가장 깊고 미세한 마음에까지 똑같이 복제되어 찍혀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비 효과와 인간의 혼돈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는 과연 어떻게 요동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평범하고 선량했던 사람들이 거대한 공포와 집단적 혼란에 휩싸일 때 도덕성과 야만성은 무섭게 충돌하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고 유동적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던 이타적인 행동이 도리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나비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죠. 게다가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을 평생 짊어져야 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이 걷잡을 수 없는 카오스 속에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가? 우리의 존엄에 대한 경험은 환상에 불과한가? 극한의 혼돈 속에서 작가가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 우리의 차가운 과학적 분석을 가장 날것의 감정으로 확 끌어내리는 대목입니다. 혼돈 속에서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얼마나 얇은 유리 같은지 깊게 숙고하게 되죠. 네 번째, 한강 작가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서사 방식입니다. 소설은 이런 극도의 혼돈을 담아내기 위해서 단일 주인공의 시점을 쓰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죄책감, 유가족의 절망, 그리고 폭력 그 자체의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파편화된 시선이 끊임없이 교차하죠. 장마다 화자가 바뀌고 시점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인물들의 부서진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소설의 구조 자체를 프랙탈과 카오스처럼 파편화시킨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소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 인물들의 운명은 예측 가능한 문학적 공식을 철저히 비껴갑니다. 보통의 이야기라면 고난 끝에 치유를 얻거나 명확한 비극으로 끝나겠지만 한강 작가는 그런 장르적 관습을 깨버려요. 생존, 죽음, 치유, 파괴 이런 것들이 철저히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논리대로 인물들을 덮칩니다. 독자가 여기서 받는 서사적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5번째, 역사의 파장과 지속성입니다. 나비 효과가 대체 어떤 역사의 흐름을 만들었을까요? 1980년 5월 광주에 뿌려진 열망이 그 당시에는 처절한 실패나 혼돈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결국 거대한 결과를 만들듯이 이 사건을 시간의 흐름을 타고 끊임없이 증폭됐습니다. 이 소설이 조명하듯 87년의 6월 항쟁으로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으로 프랙탈처럼 자기 유사성을 띠면서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어 온 거죠. 결국 역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물수제비를 뜨듯이 1980년의 사건이 수면에 부딪혀 만든 그 파장이 그냥 사라지지 않은 거죠. 더 큰 동심원을 그리면서 미래 세대의 형태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빚어낸 겁니다. 신용철 평론가의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된다. 이 작품이 전 세계적인 공명을 일으키고 마침내 2024년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대한 성취를 이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정 시대 특정 국가의 사건을 넘어서서 인간 존엄이라는 근원적인 성찰을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엮어냈으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혼돈 속의 삶과 사랑입니다. 삶과 역사가 아무리 프랙탈처럼 반복되고 앞을 알 수 없는 무질서 상타라 해도 소설은 분명 희망의 불씨를 남겨둡니다. 우리는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해요. 정해진 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연민과 인간의 존엄,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작가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 주체성 아닐까요? 사랑, 짧지만 참 묵직한 단어죠. 거대하고 폭력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았던 끈은 결국 서로를 기억하고 보듬으려는 이 사랑이었습니다. 맹목적인 폭력과 혼란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닫힌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역사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파장들을 여러분은 어떤 사랑과 존엄으로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